그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14살 나이에 왕세자의 책봉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다르다. 다르죠? 다르다. 네. 완전 달라요. 배경이 아예 다릅니다. 탄탄대로였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현세자는 분조를 잘 이끌었을까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만 같아요. 맞아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점. 여기 또 넘어갔다. 아, 이 함정이 넘어갔다. 16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어진 심성으로 백성을 살피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최선을 다해 분주를 이끕니다. 자, 그렇게 소현세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이 정묘호란은 약 2달 만에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636년 12월 또다시 조선의 국군이 걸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과 함께 조선시대 양대 전란으로 손꼽히는 이 전쟁, 바로 병자호란. 네,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네. 병자호란이 어떤 전쟁인가요, 우리 동현 씨? 병자년에 일어난 어, 그 호란이죠. 그렇죠. 네, 병자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일급전 씨. 이제 후금이 이제 또 청나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조선에 다시 전쟁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맞습니다. 네. 자, 병자호란은요,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4만 5천여 명의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아. 자, 이때 인조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영화 제목. 피신했어요. 어디로? 남한산성. 그렇죠. 남한산성. 남한산성. 맞습니다. 정묘호란 때처럼 한양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길에 오르긴 해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 선봉대가 한양에 근접하니까 강화도 대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됐고요. 결국 꼼짝없이 성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뼛속까지 시릴 만큼 추운 겨울, 식량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좁은 산성 안에서 12,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버티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인조는 어떻게든 청나라와 협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협상은커녕 조선의 국왕인 인조에게 직접 나와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오랑캐의 나라로 여기던 인조 입장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때 인조와 신하들 앞에 나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였어요.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이렇게 급박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일단 동생이 있고 또 아들도 하나 있으니 내가 적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내가 성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 대신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난 목숨 바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소현세자는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결심은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청나라에서 반대를 했나요? 맞습니다. 청나라 왕제가 직접 출정한 전쟁인 만큼 조선 국왕이 직접 항복해야 한다면서 소현세자의 요청을 거부한 거예요. 왕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인조와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를 성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구나. 나는 살고자 한다. 임금의 상징인 골룡포마저 벗겨진 채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 선 조선의 왕 인조. 인조는 청나라 황제를 향해 큰 절을 3번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죠. 인조가 행한 이 의식은 삼배구 고두례입니다. 선배구 고두리. 그런 인조 옆에는 왕세자인 소현세자 또한 삼배구 고두례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좀 상해요. 바로 이날이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손꼽히는 삼전도의 굴욕이 벌어진 날입니다. 조선의 왕세자인 소현세자를 먼 타국에 보내야 하는 인조의 마음은 아마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힘만 있었어도 이렇게 인질로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현세자는 광해군과 다르게 세자로서 정통성도 있었고 아버지 인조가 무척 아끼는 아들이었잖아요.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는 대체 왜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소현세자에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었죠. 오, 저들이 군량과 도망한 포로를 보내는 일을 독촉하며 세자저하를 겁박하였으나 세자께서는 굳건히 맞서셨사옵니다. 바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그 외교관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그 완충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겁니다. 광해군이 임진왜란의 위기 속에서 조선을 지켜냈듯이 소현세자 또한 조선과 청나라의 그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조선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었네요. 그렇죠.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게 있을 때 세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심양관은 본의 아니게 외교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청나라가 당시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요구를 무마하거나 최소한으로 들어주거나 이런 식의 외교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했죠. 정말 대단하다. 만능이다. 그죠? 이뿐만 아닙니다. 청나라에서 넓은 세상을 접한 소현세자는요, 조선에 필요한 완벽한 왕세자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때는 1640년 낯선 타지에서 조선 세자로서 역할을 묵묵히 해낸 소현세자. 소현세자의 나이는 벌써 29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이 소현세자는 바쁜 볼모 생활 중에도 조선 궁궐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면서 아버지 인조의 안녕을 빌고 또 빌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인조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걱정된 나머지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임시 귀국을 허락받은 겁니다. 청나라 볼모 생활 3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고 곧 아버지 인조를 마주하게 될 소현세자의 심정. 정말 벅차오르면서도 정말 만감이 교차했겠죠. 3년 만에 이뤄진 부자상봉의 순간. 인조는 고생 많았다. 아들아. 라며 눈물로 소현세자를 맞이합니다. 계속 사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세자가 도성에 머무는 동안 인조와 소현세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대면했다는 기록, 만났다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요? 뭔가 틀어졌나? 사실 인조의 마음속에 소현세자를 향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심?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아들인데. 왜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소현세자의 임시 귀국을 앞둔 1639년 인조에게 한 첩보가 전해져요. 성에서 나왔을 때 아들로 바꾸어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망측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심양에서 소현세자와 함께 있다가 먼저 귀국한 신하가 있었거든요. 그 신하가 인조한테 제가 심양에 있을 때 들었는데요. 청나라에서 인조 대신 소현세자로 왕위를 교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여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슬쩍 찌른 거예요. 청나라에서 내 아들을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 신하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아들을 의심한 거예요? 저게 이제 기폭제가 된 것이고요. 그 전부터 의심의 그 단초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는데요. 특히 인조는 자기 스스로 무력으로 정변을 통해서 즉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왕위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의 인질로 가 있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소현세자하고 청나라 고위 관리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유대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청나라 황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조선의 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인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소현세자는 결국 아버지와의 오해를 풀 새도 없이 불신감만 쌓은 채 다시 청나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세자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지만 아버지 인조의 의심을 산 소현세자.